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경제가 휘청이면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요. 제주도의회가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난기본소득과 추경예산을 제주도에 검토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제주도는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전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커진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 명에게 52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여파에 경기가 얼어붙자 전국적으로 논의가 활발해진 재난기본소득을 제주에서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좀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하신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어떠신지 좀. 제주도는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재원이 한정된 만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반대급부 없이 지원해 준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거를 어떤 대상으로 특정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 제주도의 구상대로 대상을 한정한다 해도 예산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하려고 하면 재원이 있어야 돼요. 빚을 질 겁니까? 아니면 자체 가용 재원으로 할 겁니까? 꼭 지급해야 된다면 예. 이게 뭐 어쨌든 도민들한테 지급되는 부분이고 부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면 추경 편성을 늦출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방역 다 끝나고 추경에서 경제 살리기 이것 물론 뭐 중요하지만 같이 가야 됩니다. 불안감도 해소해야 되고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이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오히려 제주도는 정부 추경에 따라 국비 지원 규모가 확정된 만큼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2,700억 원 정도의 추경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에서는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대신 선별적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현금 지급 정책은 불가피하고 필요하지만 1인당 동일한 현금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보다 대상자를 선별해 취약계층에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한 긴급복지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코로나19 사태가 더 길어질 수 있고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라며 대상에 대한 선별 작업을 진행해 조만간 지급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피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우리 주변의 일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구내 식당 테이블 위에 투명한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식사 중에 앞사람에게 침방울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제주도청과 경찰청 등에서 시작된 비대면 식사입니다. 식당의 직원들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식사 시간도 부서별로 3교대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코로나 발병이 전염이 안 되는 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공공도서관 주차장 한쪽의 천막 앞으로 차량들이 잇따라 들어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차에 탄 채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북 드라이브인 수루 서비스입니다. 지난주부터 일주일에 2번씩 진행하는데 3번 만에 800여 명이 2,500여 원을 빌려갈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도서관이 닫히니까 전체가 너무 불편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다행히 이걸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해가지고 얼른 온라인 회원 가입하고 예약하고 왔습니다. JDC 직원인 양현자 씨는 한 달 전부터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회사 전산망에 접속해 업무를 보고 동료들과 대화방에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회사가 통째로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건데 일반 기업체는 물론 해양경찰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진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훨씬 더 이제 그 회사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을 해서 업무를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만남과 인연을 중시해온 제주 사회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확산되면서 도민들의 일상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MBC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주신보, 제주-CBS, 제주해설위와 공동 실시한 제3차 여론조사 결과가 내일 오전 7시 20분 MBC 뉴스투데이 제주에서 방송됩니다. 각 선거구별 800여 명씩 총 2,400명을 대상으로 선거구별 후보 선호도와 지역 현안 등을 조사했으며 이보다 앞서 오늘 밤 12시에는 제주 MBC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합니다. 원희룡 지사의 미래통합당 정당 활동을 제주도가 언론에 홍보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결정이 나왔습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원 지사가 지난달 17일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제주도가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해당 부서에 경고 처분했습니다. 앞서 원 지사는 취업 지원기관 교육생들에게 피자를 제공하고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업체 상품을 판매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개학이 연기돼 집에서 아이를 돌봐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아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아쉽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중산간도로 한쪽에 검은 천이 덮인 승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차량 안에서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18살 A군과 어머니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후 3시 40분쯤. A군의 아버지가 집에서 유서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모자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B씨가 16일 유서를 남긴 채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섰고 유서에 힘들다는 내용과 아들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던 것으로 미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B씨는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지난달 말 긴급 돌봄을 신청했지만 감염 우려에 A군을 집에서 돌봐왔습니다. 지인들은 발달장애 특성상 달라진 생활 패턴에 A군이 예민해지면서 B씨가 양육에 어려움이 컸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학기가 연장되면 적어도 학과가 진행되는 시간만큼은 긴급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부족한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서비스들이 없는 거죠. 네.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는 고된 상황이 모자의 죽음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추측을 내놓은 가운데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과 가족 현황을 파악해 세심한 지원 방안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농민회, 제주도연맹 안동면 농민회와 대정읍 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마늘 가격 폭락에 따른 수매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마늘 산지 폐기를 통해 가격이 보장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정부는 지난해 수매한 마늘을 전량 폐기하고 올해 산 마늘에 대한 수매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119 구급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제주도 소방본부 소속 구급대원 35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 오라교차로에서 구급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환자 보호자가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은 내일 낮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상청은 선별진료소와 건축공사장, 비닐하우스 등 야외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고 항공기와 선박 운항에 차질이 예상돼 미리 운항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2에서 4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경기도 평택항에 있는 제주물류센터가 매각됩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주종합물류센터는 지난 2013년 48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졌지만 제주와 평택을 오가는 카페리 운항이 중단되면서 연간 3억 원 이상의 임대료만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스크를 기부하는 시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익명의 40대 남성이 오늘 새벽 하기파출소 출입문 앞에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는 메모와 함께 마스크 17장을 두고 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어제 오전에도 여중생이 하기파출소를 찾아 경찰관들을 돕고 싶다며 평소 한 장씩 사모은 마스크 17장을 전달했습니다. 황칠나무 최대 자생지인 서귀포시 남원읍 하레리 일대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하레리 일대 147헥타르로 우리나라 최대 자생지 중 한 곳인데 다양한 황칠나무 개체가 고른 연령 구조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림청 차원의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보호구역 내 사업이 제한됩니다. 항포구의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한 복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예산 7억 원을 들여 한림읍 한수리와 남원읍 위미 삼리 포구 두 곳을 전통 방식으로 복원하기로 하고 포구 내 구조물을 철거하고 주민들의 고증을 바탕으로 최대한 원형을 살릴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6개 항포구를 복원했습니다. 제주 지역 양식업체의 절반 정도만 재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된 양식장은 지난해 기준 240여 곳으로 전체 양식장의 56%에 그쳤습니다. 재해보험은 국비 50%가 지원되지만 가입률이 낮아 제주도는 올해 예산 8억 원을 들여 자부담 목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매입 대상은 다가구 주택과 연립주택, 아파트 가운데 동지역은 건축된 지 15년 이내 주택으로 한 채당 1억 6천여만 원, 읍면지역은 1억 2천여만 원 이하의 주택 등입니다. 매입 물량은 200채 안팎으로 서류와 현지 조사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해외에서 활동할 한국어 교원 양성을 위한 연수 과정이 제주에서 운영됩니다. 제주대학교와 한국국제교류재단 JDC는 오늘 제주대학교에서 신남방과 신북방 차세대 한국어 교육자 집중 연수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늘 6월부터 인도와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의 대학생들을 초청해 한국어 교육과 교수법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연수를 마친 학생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한국어 교육을 맡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